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 진행의 손자입니다. 여름인가 싶을 만큼 후덥지근한 4월의 날씨가 이어졌었죠. 오늘 밤부터는 비가 내리면서 그간의 더위 그리고 또 건조함을 해소해준다고 하니까요. 우산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우산도 비가 오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투자를 할 때도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사라라는 주식 격언이 있듯이 미리미리 든든한 투자 전략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오늘도 또 빅사이클이 어디에서도 들으실 수 없는 깊이 있는 섹터 이야기부터 탑픽 종목까지 콕 집어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소나기는 피하시고 돈 되는 정보는 많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를 보는 눈을 키워주실 화요일의 파트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 이용준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시장이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또 좋은 종목, 좋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반드시 돈이 되는 종목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상승 섹터를 준비하셨고 또 탑픽 종목으로 골라와 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방송 중에도 또 방송 이후에도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받는 사람 번호에 문자 번호 샵 0082번 적으시고요. 함께할 파트너님의 성함 이용준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가능한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셔도 바로 들어와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통해서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양대 시장 모두 미증시의 냉기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온종일 파랗게 얼어붙은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까이 떨어지면서 2,666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5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자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12종목들이 모두 하락한 가운데 특히 당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는 4거래일 연속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6만 7천 원 선까지 밀려났는데요. 반대로 개인들은 오늘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은 0.9% 가까이 하락하면서 913선의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한때 900선이 위협받기도 했는데요. 네, 이어서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과 강달러 여파로 전날 대비 3.1원 오르면서 1,236원 이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달 15일 이후 1,242원까지 오른 뒤에 한 달여 들어서 최고 수준 기록했습니다. 네, 마감 시황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그럼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용준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분석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주요 지표들은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첨언하자면 방금 9시 반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치는 8.4였는데요. 8.5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40년 만에 최대치를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 기사 나올 테니까 확인하시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물가는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지수는 사실 1%도 빠지지 않았으나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1,500개에서 1,800개 종목이 음봉이 나오면서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는 많이 파란불이 들어왔을 것 같고 쉽지 않은 장에서 연일 힘들어 하실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를 찍어서 6만 7천 원에 마감을 했고 카카오 또한 9만 4,100원 종가를 하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빠지고 있고요. 소형주는 말할 것도 없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첨언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계좌에 있는 보유 종목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종목을 분석하고요. 성장주이고 재무제표가 이상이 없는 종목이라면 이럴 때 손절하지 마시고 추매 타이밍을 잡아서 좋은 시점에 추매하셔가지고요. 더 큰 비중으로 더 큰 수익 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은 여러분이 세우셔야 되고 공부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빅사이클 시작하기 전에 오늘 당일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원유 관련 이슈가 있었고요. 하나는 시멘트 대란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 짚어드리고 오늘 빅사이클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원유 수입 금지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EU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한다는 조치를 논의한다 이런 내용이 정중에 나오면서 관련주인 GSE는 24% 급등 마감을 했고요. 후발주인 중앙 에너비스 또한 12% 마감을 했습니다. 이 표에 보시는 게 나와 있지만 EU가 수입하는 그 비중이 가장 큰 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24.7%를 맡고 있기 때문에 만약 수입 금지를 하게 되면 EU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 러시아 또한 만만치 않겠죠. 이런 상황이 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주변국들은 이런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두 번, 세 번, 네 번 나오면 관련주들의 급등은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걸 감안하시고 매매를 하시고요. 시장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대란 관련 내용도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시멘트 대란 이슈로 해서 고려시멘트가 장중에 17%까지 급등을 했고 마감은 4%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관련 뉴스를 제가 말씀드리면 원래 이제 시멘트 관련 표에 보시면 원래 시멘트 관련 재료인 유연탄에 대한 수입은 러시아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74.7%를 수입을 하고 호주에서는 25.3%를 수입을 하는데 현재 러시아가 막혔기 때문에 호주에서 수입을 하면 되는데요. 호주의 6월 수입 예정이었던 유연탄이 호주 내부적인 그 문제로 올 스톱됐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좀 봤더니 시드니 지역 홍수가 나가지고요. 그 주변에 있는 광산들이 다 일을 중단하면서 올 스톱됐다. 이 문제 때문에 고려시멘트가 급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5월 달까지만 유연탄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관심 종목에 놔두시고요. 주의 깊게 보시면 되고 핵심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게 74%, 호주에서 25%인데 러시아가 막혔기 때문에 호주에서 하면 되는데 호주에서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유연탄 같은 경우는 시멘트를 만드는 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인 재료는 아니고요. 불을 때워서 시멘트는 재료를 시멘트화시킨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유연탄은 꼭 필요한 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테마 두 개 말씀드렸는데요. 장중에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가셨으면 추격 매수가 됐을 텐데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후반에 제가 추격 매수하지 않아도 되는 종목 말씀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장에 대해서 또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미래를 보는 눈 빅사이클, 앞으로 나에게 수익을 안겨주게 될 상승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앞으로 상승하게 될 업종으로 엔터테인먼트 선택해 주셨습니다. 해당 업종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꼼꼼하게 파트너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픽 종목에 대해서는 이 업종 이야기를 나눈 뒤에 마지막에 개봉 박도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먼저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굉장히 또 흥미로운 분야이지만 네. 또 굉장히 여러 분야가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또 어떤 섹터를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영상 후반에 다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네. 그 많은 엔터테인먼트 중에 저는 드라마 제작 컨텐츠 부분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라마요? 네네네. 네, 또 많은 분들 좋아하시죠? 네, 드라마 좋아하시죠? 그럼요. 네, 저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 사실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까 싶은 또 맞습니다. 그런 분야거든요. 네네. 그러면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좀 네, 소개 지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먼저 드릴 텐데요. 네. 우선 화면 보시면 우선 오늘의 제시어는 드라마이고요. 그리고 이불 밖은 위험해라고 제가 제시어를 드렸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두 어린이가 이불 안에서
노트북이나 이런 이걸 통해서 뭘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들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제가 화면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지금 외부 환경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현재 전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개인 위생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시어를 이불 밖은 위험해라고 이렇게 재밌는 사진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시나요, 앵커님? 지금 친구들이 하고 있는 거. 사실 이불 밖은 위험해라는 게 네. 추운 겨울에 좀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고 네, 사실 요즘 이런 코로나 시국에도 쓸 수도 있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밖에 돌아다니면은 이제 네, 감염될 수 있으니까 감염될 수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화면을 다 지금 잠시 또 자료 화면 띄워주실까요? 네, 네, 네. 이불 밖은 위험해 화면을 보면 같이 이불 속에서 드라마 네. 물 까먹으면서 드라마 보고 있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이미 제시어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른쪽에 보시면 OTT를 시청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넷플릭스가 될 수가 있고 네. 티빙, 뭐 왓챠, 웨이브, 시즌 드링이 있는데 집에서 제 모습 같네요. 저도 집에서 누워서 저렇게 있습니다. 주말에는. 네. 쉽게 말하면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모든 곳을 가더라도 위생 문제 나 그런 청결 문제 때문에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유일하게 집에서만 마스크를 벗고 있죠. 벗고 있고 심지어는 사우나, 헬스클럽 그리고 사무실, 지하철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스크 벗은 모습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 이런 느낌 정도로 지금 이불 밖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미 자연 면역이 생기신 분도 위험하다 생각되고 그리고 아직 안 걸리신 분들도 더 사실 두렵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불 안에서 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가 뭔가 이렇게 확인해 봤더니 지금 OTT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을 최근 2년 동안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OTT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관련 섹터하고 종목까지 오늘 언급을 해드릴 텐데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이 느끼시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지금 4월 11일자 어제자 기사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신 분이 앤서니 파우치라는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 소장님이십니다. 네. 이분이 말하기를 앞으로 미국인들은 스스로 코로나19에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국가에서도 할 수 있는 한계가 넘어가고요. 하루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0만 명의 그 감염자가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국가에서 제어하는 데는 한계를 느꼈다. 그리고 개인 위생은 본인이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상황하고 얼추 비슷한 것 같은데 현재 미국 상황 4월 11일자 기사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현재 상황을 보시면 지금 상황은 예전처럼 코로나19가 걸리면 중증, 바로 크게 아프다 이런 느낌보다는 다소 약해진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기처럼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무증상으로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확실한 거는 전염성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금방 호흡기로 걸릴 수 있다는 게 미국 상황이고 보면 4월 8일 현재 미국 코로나 감염자 수가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답니다. 엄청난 수죠. 이달 들어 최고치를 가고 있고 다소 누그러지는 느낌도 있지만 여전히 전염자 수는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불 밖은 위험합니다. 나가면 금방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대중들은 하지만 이게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요. 대중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먼저 예방주사를 1차, 2차, 3차를 맞아도 걸리는 병이고 그리고 안 맞으면 또 맞으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역 조치에 대한 불편함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름이 되고요. 날씨가 더워지는데 또 땀도 찰 것이고 지속적으로 TV에서는 공고를 할 것이고 그래서 대중들의 이런 코로나 현재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는 증폭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수도 없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단체 활동도 할 수 없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게다가 지금 조사된 것만 하루에 10만 명이지 무증상 감염자도 있고요. 게다가 자가 진단을 해서 확인되지 않는 사람도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상이 없는 감염자 그리고 자가 진단한 감염자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이불 밖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다음 페이지 보면 네. 그렇다고 우리나라는 지금 안전한가? 그것도 지금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매일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있고요. 다소 이번 달부터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현재 상황은 어떤 때보다 많이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진 두 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쪽 사진은 코로나 중증 환자가 응급
차를 타고 응급실로 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자가격리 면제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느슨해지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은 어제 여의도 윤중로에 벚꽃 구경을 하는 마스크를 쓰는 대중들의 사진인데 굉장히 상반된 사진입니다. 왼쪽은 걸려있기 때문에 지금 응급실로 가는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이 많은 사람 중에 감염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코로나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엉키다 보면 대화를 하게 되고 또 전파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렇게 안전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제시를 하는 거고요. 신규 확진자가 2022년 4월 11일 기준으로 했을 때 9만 명이 이미 넘었고요. 하루 기준입니다. 10만 명 육박하고 있고 누적 확진자 수는 1,542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보통 5,100만 정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너 명 중에 한 명, 그리고 자연면역까지 포함한다면 서너 명 중에 한 명은 다 걸렸다. 사실 저희 주변 다 걸렸거든요. 네. 안 걸린 게 이상할 정도로 지금 하는데 이게 문제가 사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감염병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사람에 따라서 기저질환이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이슈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는 사실 많이 둔해져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2년 정도 이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누적 사망자 돌아가신 분만 해도 19,679명이나 됩니다. 치명률로 하면 0.13%고요. 이게 바로 지지난달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상황은 우리가 느낌상으로는 다소 무뎌졌긴 했지만 확진자라든지 사망자들은 꾸준히 많이 나오고 있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 이렇게 상황을 네.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 국민 3명 중에 1명은 거의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된 적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워낙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엔데믹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파트너님 엔데믹이라는 말의 정의 아시나요? 엔데믹은 풍토병이라고 이제 지정을 하는 거 그렇죠. 왜냐면 끝날 수는 없는 병이니까. 네, 네네. 이제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 네. 이 엔데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이게 정말 끝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네. 제가 이제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릴 때 SF 영화를 보면 네. 사람들이 그 방호복을 입고 사람들 접촉을 하지 않고 혼자 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대가 발달하면서 그런 상황이 이제 점점 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임주 메타버스 플레이2 원도 실제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혼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혼자서 돈을 벌고 혼자서 지금 오프라인 상에서 친구를 만나고 술을 마시는 게 어렵기 때문에 랜선을 통해서 부캐를 통해서 친구들을 거기서 만나고요. 이게 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웹캠을 통해서 친구들과 자기 집에서 각자의 집에서 회식을 하고 또 부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핸드폰이나 이런 유무선 통신수단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고 뭘 한다기보다도 만나지 않고 하는 행동들에 더 수요가 집중이 되고 더 커진다. 이런 시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 끝나지 않은 질병과 계속적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제 어제는 하루 10만 명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금 좀 올라온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또 중국 상하이 봉쇄가 2주 넘게 장기화가 되면서 불만이 폭발하자 상하이시가 오늘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라고 방침을 밝히기도 했고 또 미국 또한 마스크 의무화 착용을 해제하기도 했는데요. 이 코로나19의 현 상황을 확인하고 나니까 오늘 이 엔터테인먼트 드라마를 추천 업종으로 가지고 오신 이유를 좀 더 알 것 같습니다. 네. 보다 더 자세하게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 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섹터는 사실은 이제 종목 가기 전에 그 전에 배경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코로나 확산이 지속적으로 되고 사실 이게 잡힌다 하더라도 이게 끝나지 않는 병이고 또 다른 또 뭐 풍토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2년 전부터 OTT 수요가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OTT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OTT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전적 의미를 알면 좀 더 뭐 유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OTT는 오버 더 탑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탑은 그 꼭대기층이 아니라 셋톱박스의 탑을 인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셋톱박스를 넘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케이블로 TV를 볼 때는 유선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받아서 TV로 본다. 이런 게 현재 케이블 구조인데 이제는 OTT, 그러니까 셋톱박스를 넘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뭐 핸드폰이라든지 PC 또 노트북을 통해서 그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받고 거기서 영화,
그리고 드라마 이런 걸 볼 수 있는 구조로 OTT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가장 큰 예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사실 들어온 지가 2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전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저도 넷플릭스를 돈을 내고 유료로 가입해서 보고 있을 정도니까 네. 지금 OTT 시장은 굉장히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현재 팩트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셋톱박스의 그림입니다. 현재 셋톱박스를 통해서 TV를 보는 것보다 OTT로 통해서 TV도 볼 수 있거든요. TV에 연결하면 볼 수 있기 때문에 TV, 그다음에 핸드폰, 노트북, PC에 다 볼 수 있는 이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는 게 이제 OTT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오버 더 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OTT의 장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집에 와서 TV 원하는 시간대에 TV 앞에 앉아야 원하는 드라마를 보고요. 원하는 가수를 보고 원하는 연예인을 봤는데 지금은 원하는 드라마, 영화를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본다고 하면 지하철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있는 집에서도 볼 수 있고 소파에서도 볼 수 있고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하고요. 간염으로부터 보호되는 자리에서 잘 볼 수 있는 게 OTT의 장점인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여러 작품이 많이 있지만 제가 대표로 봤던 거에 최근에 봤던 게 슬기로운 의사생활하고요. 이태원 클라스 킹덤을 최근에 작년부터 해서 봤는데 네. 이게 또 좋은 게 TV는 한 회가 끝나면 그 다음 주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또 TV 드라마 끝날 때 되게 뭔가 있을 것 같은 엔딩을 주면서 끝나기 때문에 네. 일주일이 너무 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게 너무 싫어서 이 OTT를 이용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그러시면 제가 오늘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어떤 분들은 TV 드라마가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가 나오면 그 드라마를 2달 동안 아예 안 보고요. 예. 종영한 다음에 OTT에 올라오면 몰아서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접니다. 그러시고 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수요가 폭발하고 있고 또 현명한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간이 좀 맞습니다. 중요하니까 저는 맞습니다. 한 번에 몰아보고 싶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일하는 시간도 집중해야 되고 네. 그 시간을 위해서 또 우리가 투자하는 건 사실 아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앵커님이 바로 오늘의 그 수요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정확히 옆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솔깃해지네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슬기로운 의사생활과 이태원 클라스는 매 시간 그때 딱 앉아서 봤습니다. 굉장히 성실한 편이라서 씻고 딱 앉아서 거의 2달 이렇게 봤는데 네, 본방사수. 본방사수. 예, 왜냐하면 이야기할 것도 있고 너무 즐겁거든요. 근데 킹덤 같은 경우는 이틀에 거쳐서 시즌 1과 2를 몰아서 봤습니다. 이게 너무 흥분되고 잠을 안 자고 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중독성이 강한 게 OTT 시장인데 뭐 좀 더 말씀을 해드리면 왜 이게 발달을 하고 있냐면 예. 지금 사실은 OTT 시장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지금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한 분 또는 두 분이 넷플릭스나 뭐에 가입하면 가족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친구가 보면 또 돈을 좀 내고 그걸 또 아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요새는 돈을 내지 않고 OTT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본다. 넷플릭스에 뭐가 나오면 그 다음날 다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OTT 시장은 확실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게 사냥의 시간이라는 작년 4월 10일 날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근데 영화가 어디에 개봉된지 혹시 아시나요? CGV, 메가박스 어디에 개봉했을까요? 이거 모르시죠? 사냥의 시간이요? 네, 사냥의 시간. 이거 모르시죠? 오, 네. 이게 영화거든요. 네. 이게 극장에서 개봉하지 않고 넷플릭스에서 개봉이 됐습니다. 정말요? 모르셨네요. 네. 극장에서는 개봉을 하지 않았어요. 안 왔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은 극장에 거리두기 제한도 있었고요. 네. 극장 가는 거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위험하기 때문에 극장에서 개봉을 아예 포기를 하고 이 영화가 영화로 제작됐지만 근데 흥행에는 실패를 했나 봐요. 왜냐면 저는 네, 잘 듣지를 네, 못한 그렇죠. 것 같아서. 흥행은 저는 재밌게 봤는데 사람마다 보는 게 그래요? 틀린데 그러니까 네.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게 흥행보다는 네. 극장에서 개봉을 포기하고 넷플릭스에 단독으로 개봉됐다는 게 이 영화가 그러네요. 굉장히 유명했던 사실 근데 그런 이슈로 저는 좀 기억이 나는 게 네. 우리 한국 감독이 만든 옥자라는 영화가 왜 옛날에 네네네. 극장과 넷플릭스 동시 개봉을 해서 좀 맞습니다, 이슈가 맞습니다, 됐었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나 OTT 시장이 또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게 과거에 개봉했던 영화를 네. 넷플릭스에 다시 개봉하면서 다시 흥행을 얻고 맞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넷플릭스나 OTT의 수요는
굉장히 크다. 극장보다 크다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기존에 영화관에 그 멤버십 VIP였을 정도로 영화관을 네. 정말 자주 갔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가 이제 발발을 하고 난 뒤에는 그 팝콘을 먹으러 가는 이유가 컸었는데 팝콘 취식을 못하게 하니까 맞습니다. 발걸음을 끊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OTT 같은 경우는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사냥의 시간 같은 경우는 네. 영화 개봉을 하려고 만든 영화였지만 네. 극장 개봉을 포기하고 OTT, 아. 넷플릭스에 개봉을 했던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군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앵커님을 포함해서 네. 극장에 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수요가 OTT 시장에 몰릴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들도 OTT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또 오픈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게 OTT 시장의 확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순위를 좀 보면 지금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과연 정말 얼마나 퍼져 있는가 봐야 되는데 네. 국내외 OTT 시장은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1등 OTT 사용자 순위 1등은 넷플릭스가 확고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2등이 웨이브, 그리고 3등이 티빙, 그다음에 4등이 뭐 U 플러스 모바일 TV가 있고 그다음엔 쿠팡 플레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OTT 1위는 넷플릭스가 현재 있는데 이거를 또 이제 순위를 선점하는 게 중요하고요. 회원을 먼저 선점하는 게 사실은 앞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신성장 마켓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지금 2등인 웨이브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OTT 시장에만 1조 가까운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선점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티빙 같은 경우도 2023년까지 4천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넷플릭스를 가입하고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은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웨이브나 티빙으로 가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처음 가입한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OTT 시장이기 때문에 초기 선점을 하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시장도 한번 볼게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도 1등이 OTT는 1등이 넷플릭스입니다. 혹시 넷플릭스가 확고한 1등 자리를 갖고 그러네요. 있으니까. 네. 코로나19 발생 초반에 또 네. 넷플릭스 기업 주가 완전히 급등했었잖아요. 완전히 급등했죠. 예. 그리고 앞으로도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넷플릭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여기가 또 재미있는 게 2등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인데 사실 나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디즈니 정도는 알고 있는데 7위가 지금 애플 TV라는 게 미국 그 순위 7위인데요. 애플 TV에서 이번에 기획하고 만든 드라마가 있습니다. 빠찡코라는 드라마인데 여기에 우리나라 배우인 윤여정, 이민호 그리고 우리나라 이야기를 다룬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탐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 시장도 굉장히 수요가 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애플 TV의 빠찡코도 이번에 애플 TV를 통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TT 시장은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런 관련된 OTT 시장 중에 우리나라 탑픽 종목은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넷플릭스를 보고요. 넷플릭스 어떤 드라마가 재밌는지 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수혜를 받는 종목은 OTT인지 컨텐츠인지 한번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혹시 이 드라마는 보셨나요? 소년심판도 저희 못 다 보셨구나. 봤죠. 보셨구나. 네. 한 번에 다 나오자마자 보셨죠. 그렇죠. 저도 개봉한 날 봤거든요. 네. 이게 굉장한 반향을 일으켰던 드라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넷플릭스에 개봉됐던 드라마인데 또 배우진도 워낙 좋잖아요. 김혜수 배우는 정말 대단했다고 저는 생각 정도로 네. 몰입감이 대단했다. 근데 이 드라마가 넷플릭스에서 개봉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넷플릭스 개봉하자마자 굉장히 핫했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는 예.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이 대사거든요. 그 초반에 나오지 않나요? 네, 아주 인트로에 강하게 나오는데 네. 이게 사회적으로 시사하는 게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저도 이걸 시작하면서 끝에까지 바로 이틀에 걸쳐서 봤던 이유가 굉장히 재밌기도 하지만 사회성도 있고 잘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저는 국내에서만 흥행이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넷플릭스에 들어가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이 드라마를 오픈하는 거니까 그런 건데 이게 오픈했을 때 세계 드라마 부분 넷플릭스에서 9위까지를 달성을 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만든 회사는 이 판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볼 수 있고요. 드라마가 재밌고 안 재밌고에 떠나서 K-드라마는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은 당연한 거고요. 중국 포함해서 미국, 유럽까지 굉장히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다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의 핵심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컨텐츠를 제가 추천하는 배경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뭐 배경들은 이제 이야기를 쭉 알고 계셔야 이제 본인이 판단할 때 기준을 삼으시라고 제가 쭉 이제 풀어드리는 건데, 첫 번째로 제가 드라마 OTT 시장도 물론 좋지만 거기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드라마 제작사, 드라마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내고 제가 풀어갈 텐데, 첫 번째는 OTT 시장에 보셨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제가 상위 10개만 보더라도 많은 회사들이 엄청난 1조 원 또는 3천억, 5천억을 투자를 하고 선점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TV를 보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핸드폰이나 PC나 뭐 노트북을 통해서 보는 사회가 앞으로 더 증폭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OTT 시장의 경쟁은 심화됩니다. OTT 업체들끼리 경쟁이 심화되면 누가 수혜를 받느냐면, 먼저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수혜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콘텐츠 만드는 회사를 바로 지금 말씀을 해드릴 텐데, 먼저 그리고 콘텐츠 판매 채널이 다각화하게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드라마를 만드는 회사가 지상파인 KBS, MBC, SBS만 내야 되기 때문에 편수도 한정이 됐고요. 할 수 있는 캐파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상파에 내지 않으면 TVN에 내면 되고요. TVN에 내지 않으면 OCN에 내면 되고, OCN에 내지 않으면 넷플릭스에 내면 되고, 넷플릭스 아니면 디즈니 TV에 내면 되기 때문에 판로가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컨텐츠만 만들고 잘만 만들다고 소문이 나면 판로는 문제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컨텐츠 사업을 집중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네. 보면 이제 컨텐츠를 추천하는 배경에 보시면 최근 들어서 K-드라마가 굉장히 흥행을 합니다.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보시면 오징어 게임이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분 1등을 했었고요. 킹덤도 굉장한 흥행을 했습니다. 보시면 제작 장르 다양화가 되고 판로가 많기 때문에 드라마를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은 마음 놓고 좋은 자본을 통해서 좋은 환경에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컨텐츠 제작하는 회사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뭐 판로가 많아졌다. 제작 장르의 다양화가 됐기 때문에 더 많은 영화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국내 정서에 맞는 드라마를 만들지 않아도 팔 때는 많다. 컨텐츠 제작만 하면 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흐름을 따라서 정부에서 이번 어제 기사인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올해부터 2022년부터는 OTT 관련사 제작을 직접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파트이고, 코로나가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파트가 그 드라마 컨텐츠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곧 종목을 오픈할 텐데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시면 해외 시장 K-드라마 컨텐츠는 계속 대박입니다. 한 번도 지금까지는 넘어지지 않고, 오징어 게임 킹덤, 오징어 게임 DP, 지금 우리 학교는 이런 거 다 대박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재미있는 것들도 중국 사람도 재밌어하고, 일본 사람도 재밌어하고, 유럽 사람도 재밌어 한다는 거, 이게 지금 이 드라마 컨텐츠를 제가 이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네. 사실 OTT 시장이 이렇게 커지기 전에는 방송국에서 이런 뭐 국내 드라마 제작사들이 방송국에 편성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시장은 한정되어 있는 데다가 작품은 많고 또 심의 규정이 있다 보니까 좀 한정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OTT가 생겨나면서 지금은 또 상황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이제 뭐 굳이 갑과을을 나누기는 그렇지만, 드라마 편성을 기다리는 수많은 제작사들은 그걸 따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그쪽 관계자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상황상으로 보면 지상파밖에 없었을 때는, 네. 그런다면 지상파 있고 케이블이 생기면서 좀 더 훨씬 더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를 볼 수 있었고요. 이제 드라마 케이블뿐만 아니라 OTT 시장이 확대되면서 굳이 TV에 방영하지 않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맞습니다. 네, 이렇게 넷플릭스에서 투자를 받아서 지금 뭐 세계 1위의 맞습니다. 시리즈가 되기도 했잖아요.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좀 받아주지 않던 프로그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획기적이고, 네. 굉장히 좀 어렵다고 그래. 일부 좀 창의적인 소재이긴 하죠. 창의적인 네. 획기적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드라마로 방영하기가 네.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판로 개척가 쉽지 않았을 거고, 그 케이블 자체도 쉽지 않았었는데 넷플릭스에서 대박이 난 거죠. 보셨지만 오징어 게임 그 방영되고 난 다음부터 전 세계인들이 그 녹색 추리닝을 입고 그런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드라마 컨텐츠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예. 이 상황이 좀 정말 원하는 대로 만들고 원하는 대로 팔고 원하는 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긴 시간 제가 이제 배경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 탑픽 종목을 말해도 되겠습니까? 아, 탑픽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네네네. 조금 더 이제 배경에 대해서 그럼 명료하게 조금만 더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많은 이야기를 풀어놓다 네네네. 보니까 지금 사실 이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제 드라마, 네. OTT라는 섹터 자체는 굉장히 매력적인 섹터거든요. 네. 근데 이 섹터에 대해서 이 매력점을 조금 좀 명료하게 압축해서, 예. 네, 그러면 한 번만 정리해서 해주시죠. 네 가지의 포인트를 짚어드릴 텐데요. 네. 첫 번째는 OTT, 이게 어플, 넷플릭스나 이런 디즈니, 애플 TV, 웨이브, 시즌 이런 쪽들의 경쟁이 서로 간에 심화되고 있습니다. 1등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그 매출이 확고하기 때문에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OTT 시장의 회사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가 첫 번째고요.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OTT 업체들의 투자는 확대되고 있다. 고객을 잡기 위한 투자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컨텐츠를 판매하는 채널이 다각화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추후 어떤 장르의 컨텐츠를 만들더라도 판매할 곳은 널리고 널렸다가 세 번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돈인데요. 처음에 3년 전에 계약했을 때는 예를 들어 드라마 한 편당 100만 원을 받았다면 3년 후에 K드라마를 만드는 컨텐츠 제작 업체는 1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판매 단가 상승을 한 이후에 계약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예전에는 방영을 해주는 지상파라든지 케이블이 다소 제작사보다는 위에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전세가 완전 역전되고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드라마 제작사라면 어디라도 팔 수 있고 골라서 방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OTT 시장의 컨텐츠 부분은 앞으로 더 큰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또 일목요연하게 정리정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단 자막으로 나가는 것처럼 조금 전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오늘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일제히 좀 눌리는 모습 보여졌었는데요. 이 40여 년 만에 최대폭인 8.5%까지 오른 것으로 발표가 되자 미국 선물 시장이 급등을 하면서 오늘 미증시 상승 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또 탑픽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빅사이클, 이 엔터테인먼트, 드라마, 그리고 OTT 업종 중에서 상승할 이 업종 그 종목으로 꼽아주신 탑픽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네. 탑픽주는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유명한 네. 기업이죠. 앵커님이 드라마 보실 때 재밌게 생각하는 드라마는 다 이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군요. 최근에는 25, 21를 스튜디오 들에서 만들었거든요. 저도 본방사수했는데 재밌는 드라마는 다 여기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네. 국내에는 경쟁사가 없을 정도로 강한 입지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일지 한번 네, 지금 이제 좀 자세하게 풀어드릴 텐데 부탁드릴게요. 우선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가 막 갖고 나온 이유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좀 텐데. 줄여서 스드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스드로 할게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네, 스드 같은 경우는 우선 개요에 나와 있다시피 뒷배에는 CJ ENM이 있습니다. 예. CJ ENM이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분을 54%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J ENM 회사인데 2016년 5월 달에 그 드라마 부분, 사업 부분만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드라마에 더 집중하고자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는 초창기에는 OTT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는 TV에 나고요. OCN 드라마를 주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케이블이 나왔을 때 여기서 만든 드라마가 굉장히 재밌고 장르가 다양했기 때문에 드라마 시청률도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3년 전부터는 2019년부터는 넷플릭스와 계약을 하고 바로 넷플릭스에 진출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또 큰 회사 이고 CJ ENM의 자회사이지만 이 밑에 4곳의 자회사가 또 있습니다. 다 드라마 회사인데요. 문화창고, 화인담 픽처스, KPJ, GT스트 같은 자회사를 두고 굉장히 왕성하게 드라마를 만들고 있다 보시면 되고 최근 2,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봤던 드라마 중에 가장 재밌는 드라마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 회사에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강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스드를 사실은 이제
제가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첫 번째는 악재가 없다. 이 회사는. 왜냐하면 금리를 인상을 하고 오늘 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고 또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또 관련주들은 등락을 할 텐데 네. 이 회사는 금리를 인상을 하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든 장기화되든 코로나가 팬데믹이 되든 안 되든 악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적으로 이제 저희가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치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역대급 실적이 이번 분기부터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32에서 34편을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드라마죠. 한 달에 뭐 두세 편씩 계속 나온다는 건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7에서 9편을 추가 편성을 하는 거니까 매출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편당 100만 원이면 뭐 3천만 원인데 올해는 뭐 1,000만 원 이상 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매출 추이도 10%에서 20%는 올라간다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드라마 흥행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흥행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판권을 팔 때는 흥행과 상관없이 먼저 판권 계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생 계약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드라마 개수가 많고요. 방영되는 채널이 많으면 무조건 매출로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2019년도에 넷플릭스랑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3년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났죠. 3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연장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연장 계약을 할 때는 넷플릭스에서 판단하겠죠. 아, 이 컨텐츠 회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놓치면 갈 데가 많잖아요. 디즈니 플러스, 쿠팡 플러스, 애플 TV도 갈 수 있고 갈 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유리한 연장 계약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장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강점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드라마를 제작했던 회사이고 그리고 판매 채널이 굉장히 다각화하고 국내 1위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판매 채널들과 굉장히 뭐 굳이 넷플릭스랑 계약을 하지만 독점 계약이 아닌 이상 디즈니 플러스, 쿠팡, 뭐 애플 TV에도 원하는 그 드라마를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기만 하면 돈이 되는 구조라고 강점을 우선 뽑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 강점을 좀 꼽아주셨는데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의 좀 대표적인 작품들이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우선 드라마 한번 제가 시청률 순위를 뽑았는데 한번 보시죠. 네. 혹시 이제 앵커님이 이제 화면에 나오겠지만 이 중에서 가장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습니까? 일단은 최근에 봤던 소년심판 눈에 띄고요. 네. 사랑의 불시착. 네. 이 실제 커플이 또 탄생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맞습니다. 또 이 여자의 마음이 또 현빈 설렘을 같은. 가득 심어줬었던 그런 드라마죠. 맞습니다. 피디님이 들어오기 전에 사랑의 불시착 이야기 꼭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현빈, 손혜진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엄청 잘 됐고요. 드라마 잘 됐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흥행 순위로 이제 보시면 저는 사실은 지상파 방송을 저는 이제 가족 드라마를 잘 안 보긴 하지만 한번 다녀왔습니다가 1등입니다. 28.4%고요. 어른들은 다 보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요일 주말에 다 앉아서 식사도 안 하시고 보셨던 드라마가 이 드라마고요. 28%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2등은 철인호 항우. 굉장히 저도 본방으로 봤는데 TVN 드라마이고 신혜선이 주인공이었고 사랑의 불시착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재밌고 상품 현빈, 손혜진 주연이었고요. 그리고 빈센조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쵸. 송중기님을 굉장히 응원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잘 됐어요. 빼먹을 뻔했네요, 제가. 빈센조가 정말 재밌어요. 이게 말하면 이게 소리 나올 정도의 드라마를 다 이 회사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더킹도 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채널이 아니라 넷플릭스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던 게 스위트홈. 한번 꼭 보십시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소년 심판도 굉장히 했고요. 넷플릭스 전 세계 8위, 전 세계 9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청춘 기록 박보검도 있었고요. 스타트업도 생각보다는 시청률이 안 나왔더라고요. 이게 평균 시청률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스타트업까지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드라마는 다 이 회사에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회사의 목표 주가가 얼마인지 그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 흥행하는 작품들을 이제 쭉 봤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작품들이 나오기 이전에 뭐 배우진 출연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른 기대감에 사실 주가가 쭉 오르다가 사실 뭐 어떤 이슈로 또 흥행 실패하거나 하면은 또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리스크도 어떻게 좀 대비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준비할 때 드라마 흥행되면 이 회사의 영업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네. 실패하면 마이너스가 잡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했는데 네.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예. 이 드라마가 제작이 들어갈 때부터 이미 계약을 맺고요. 판권에 대한 이미 계약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 뺐는데 지리산이라는 드라마도 스튜디오 드래곤 했는데 네. 잘 안 됐다고 합니다. 네, 제가 딱 그 작품이 네. 떠올라서 네, 여쭤본 네. 거거든요. 그래서 지리산은 사실 잘 안 됐지만 전지현이 전지현이라는, 굉장히 크타가 나왔지만 이미 그거에 대한 매출이 작년 분기에 매출로 잡히지 않고 1분기에 잡힌다고 합니다. 2월에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은 기대 이상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흥행의 성공과 실패는 사실은 매출과는 큰 상관이 없다. 물론 인센티브적인 차원은 있겠지만 기본 계약은 그 편당, 그 횟수당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은 큰 손해 볼 게 없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고요. 이 펀더멘탈 자체는 네, 네, 문제가 흔들리지 없다.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언제 매수하면 좋을지 그렇죠. 그리고 목표 주가는 어디까지 보면 좋을지 그렇죠. 짚어주시죠.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이런 펀더멘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장에서는 영화나 드라마가 잘 안 되면 실망감 때문에 개인 매도나 기관 매도가 나올 수는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펀더멘탈이고요. 우리가 삼성전자가 빠진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크게 펀더멘탈이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지난달에 대우건설 이야기했는데 대우건설이 빠진다고 해서 건설주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확실한 펀더멘탈과 경제적 해자가 있는 종목은 빠지면 더 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빠질 때마다 울면서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공부가 안 돼 그렇다면 여러분이 종목을 잘못 사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목표가를 한번 제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궁금해지네요. 우선 제가 목표가는 제 임의로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애널들 보고서를 다 확인하고요. 정리해서 나오는 건데 올해 2월 11일 날 각 증권사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향후 목표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가장 적은 목표가는 12만 8천 원부터 가장 높은 건 13만 5천 원인데 그냥 평균치를 잡더라도 13만 원 정도를 목표가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갈지 눌렸다 갈지는 누구도 알 수 없으나 오늘 종가가 9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 비교하더라도 9만 900원에 사면 내일 아침에 사면 언젠가는 올해는 40%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꼭 간다 이렇게 말씀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 기간 동안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 설명하기 위해서 OTT를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시장은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한번 보면서 차트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화면 좋습니다.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여주신 그 증권사들 외에도 오늘 삼성증권이라든지 대신증권에서도 목표 주가 13만 원 그리고 네. 13만 5천 원 오늘 또 제시해 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차트 한번 보고 네, 또 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제가 이제 목표가를 보통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줄을 그어놓고 이 상승폭을 체크를 해드리는데 이 차트에는 13만 원이라는 목표가를 그을 수 있는 스페이스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9만 900원이라는 가격대하고 13만 원하고 차이가 40% 이상 나기 때문에 우선 차트가 안 나와서 제가 목표가 순을 먹고 왔는데 그냥 밑줄만 그어보면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이 화면을 뚫을 정도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은 13만 원을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급 편향하고요. 재무제표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용준 네가 말하는 게 정말 좋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선 제가 짧게 해드릴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래서 네. 재무를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210억을 매수했고요. 기관은 115억을 매수했는데 그중에 연기금이 40억을 매수했기 때문에 재무도 큰 문제가 없다 보시면 되고 재무 부채 비율은 여러분이 확인하십시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부채 비율은 29%, 유보율은 4,456%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투자 포인트 이제 찍어 드릴 텐데요. 화면 한번 볼게요. 네. 네, 차트에 보여주셨을 때는 정말 이 이름값 한다라는 말처럼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이름값처럼 정말 용처럼 치솟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셨었는데 네.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이제 말씀드리면 네. 이제 방송만 보시는 분들은 매수가를 언제 할지를 사실 모호합니다. 하지만 저같이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호가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딱 지점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샵 0082 하셔가지고요. 이용 좀 보내주시면 저희 무료방 지금 하고 있으니까 오픈방에 들어오시면 내일부터 스튜디오 드래곤 차트 잡아가지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고 전화 드리지 않고 문자로 링크 보내드리는 거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투자 포인트를 딱 3개만 찍어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너무 싸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 가격이 9만 원이었거든요. 네. 지금이 9만 원입니다. 지금 이 OTT 시장이 3년 연속 성장을 하고 향후 3년은 역대급 매출을 할 수 있는 회사이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럼 TV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는 경쟁자가 없고요. 대원 미디어, 초록뱀, A스토리 정도 있는데 제가 재무제표로 멀티플을 좀 비교하려고 했더니 매출과 영업이익이 차이가 너무 나서 비교하는 것조차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향후 3년 동안의 그 컨센서스를 보면 매년 10%에서 30% 성장하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이고요. 이것저것 다 귀찮다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보고 있는 드라마가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스튜디오 드래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죠. 오늘도 굉장히 또 유망한 섹터 그리고 탑픽 종목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또 궁금한 사항이 남아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되었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